자, 오늘의 이슈부터 화면으로 함께 만나볼게요. 네, 오늘의 시장입니다. 일단은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엇갈린 모습을 보였었고요. 자, 그리고 또 코스피에서는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필두로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었습니다. 자, 반면 또 코스닥은요, 기술적인 반등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짚어주셨네요. 다음으로 오늘의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가지고 온 이슈는요. 일본 정부가 오는 4일부터 반도체 소재 수출을 규제하겠다는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분석을 해주실 차례인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도 시장이 조금 지지부진하기는 했는데 보니까 뭐 코스피에서 이 전자, 이 IT 두 종목을 필두로 외국인 수급이 뒷받침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가지고 와주셨고 코스닥도 그래도 좀 반등이 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짚어주셨는데 어떤 이야기일지 낙관적으로 보시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간단하게 총평으로 말씀드린다면 네. 사실 백약이 무효다라는 속담이 있죠. 네, 그것처럼 지금 우리 시장을 수급적으로나 지수적으로나 굉장히 어려운 답답한 그런 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마 시청자님들도 굉장히 요즘 답답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건데요. 맞아요. 오늘부터 저와 함께 같이 분석을 하면서 시장을 한번 이겨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장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지 오늘 시장이 사실은 많이 답답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시적인 지지부진함일까요? 앞으로 하반기 조금 더 풀릴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싶기도 하거든요. 네, 뭐 중기적으로는 조금 느리긴 하겠지만 복병이 중간중간에 있지만은 여러 가지 그 변수들이 상황에 따라서는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점진적으로 그래도 우상향 할 수 있는 그 박스권 내에서라도 왔다 갔다 하면서 시장은 그래도 하단 지지력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예상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방 지지력을 보여줄 것이다. 그러면은 조금 더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부터 지켜봐야 될 여러 가지 이슈들 가지고 와주셨는데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도 좀 엇갈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따로 가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질문 잘 주셨는데요, 앵커님께서 지금 디커플링 현상이 이제 조금 이격이 벌어지면서 그동안은 코스닥, 코스피가 약간은 차이는 있겠지만 파동상으로 같은 흐름을 좀 보여주면서 시장을 이끌고 왔는데요. 지금 코스피하고 코스닥은 상황이 좀 다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죠. 그게 가장 큰 변화는 아마도 코스닥이 그동안에 상당 부분 개별주 양상을 보여주면서 실적 우량한 종목들이 상승 랠리를 보여주면서 신고가 랠리를 보여줬던 5G 섹터라든가 카메라 모듈 뭐 이런 쪽에 상당히 강한 종목들, 비메모리 반도체, 뭐 넷패스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시장을 코스닥 시장을 대표하면서 이끌고 왔었는데요. 그런 종목들마저도 기관과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이 6월 달에 급격하게 나오면서 시장이 바이오 섹터의 붕괴와 함께 코스닥 시장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큰 폭의 좀 조정이 나왔던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반면에 코스피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탄탄한 외국인들의 저가 구간에서의 지지력을 보여주면서 수급이 안정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코스피의 경우는 상방으로는 아직까지 튀어 올라가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하지만 하방으로는 상당히 지지력을 보여주고는 하방 경직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엇갈리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이 바이오 약세는 앞으로도 조금 더 지속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바이오 약세는 어쩔 수 없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의 수급 자체가 우리나라 경제 성장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 성장 컨센서스가 하향 조정되고 있고 마이너스 성장 작년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대부분의 이런 열악한 상황이다 보니까 호재에도 반응하지 못하면서 시장이 지지부진한 지속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따라서 바이오 악재들이 최근에 계속해서 터졌죠. 그래서 그런 바이오 악재들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 매물들 그리고 또 손절 매물들이 굉장히 투매들이 나왔었다가 최근에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반등을 보여주긴 했지만은 아직까지도 바이오는 좀 더 갈 길이 멀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종목별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바이오는 그래도 바로 회복하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짚어주셨고요. 자, 그러면은 바이오가 아니라면은 하반기에 좀 어떤 섹터들이 조금 더 좀 강세를 보일 수 있을까? 요즘은 어떤 섹터가 조금 더 트렌디한지 한번 짚어주시죠. 지금 이제 7월이잖아요. 7월이 이제 어닝 시즌이 개막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실적들이 발표가 나올 텐데요. 지금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실적에 초점을 맞추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어려운 시장에서 수급이 가장 어려운 시장에서 그나마 시장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실적이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결국에는 주가가 수렴하게 돼 있죠. 그래서 어닝 시즌과 맞물려서 여름 관련주라든가 여름 관련주라든가 그 5G 관련주라든가 네. 비메모리 등 자율주행 섹터를 참고하시면은 좋겠다. 그리고 너무 주가가 상승한 종목보다는 이제 주가가 실적을 반영하는 그리고 눌림목이 완성된 그런 종목들에 관심을 갖는다면 여러분들이 하반기에도 좋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역시 주식의 본질을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 위주로 보는 게 좋겠다라고 해주셨으니까요.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던 여름 관련주 그리고 5G, 비메모리 관련주들, 실적 성장주들 주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사실상 상승 모멘텀이 아주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많이 오를 수 있는 종목들이 없는 가운데 테마주가 좀 많이 기승을 부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좀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지금 그 정치 테마주 수급이 약하고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정치 테마주를 상당히 정치 테마주들이 그 간간히 오늘도 뭐 고려산업 같은 경우 굉장히 급등을 좀 보여줬었죠. 그리고 네. 뭐 화천기계라든가. 그런데 이런 정치 테마주는 급등할 때 여러분들이 잘못 급등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추격하고 따라가는 매매들을 하시게 되는데요. 그런 종목들은 최대한 급등할 때는 좀 자제하셔라. 그런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특히 정치 테마주는 급등했다가 또 급하게 빠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급등주, 정치 테마주에 대한 관심보다는 좀 더 안정적인 그런 종목들에 투자하시는 게 바람직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은 그렇게 이슈 얘기 들어봤고요. 조금 더 자세한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아까 전에 봤던 이슈가 일본 정부가 오는 4일부터 반도체 소재 관련해가지고 수출 규제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 부분이 사실 어제는 그렇게 크게 반영이 안 되나 싶다가 오늘 슬슬 반영이 되는 것 같은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할까요? 네, 지금 뭐 연일 어제 오늘 이제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죠. 일본에서 이제 일본 정부에서 한국 그 수출품에 대한 그 반도체 관련해서 세 가지 그 재료 부품에 관련해서 수출 제한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규제를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죠. 근데 이건 정치적 이슈가 좀 성향이 강했었는데요. 그거에 대한 보복 조치로 지금 일본이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보복 조치 이후에 그러면 우리나라 반도체 섹터에 악영향이 미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해 봤을 때는 전반적인 것보다는 조금 더 오히려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게 시장에 약간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반도체 가격이 상당히 폭락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반도체 그 업황이 개선이 지금 늦어지고 있는데요. 만약에 일본에서 지속적으로 제재를 강화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약간 공급적인 측면에서는 차질이 빚어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은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삼성이나 하이닉스의 그런 반도체 생산 부분에서 오히려 반도체 가격이 그동안의 낙폭을 줄이면서 빠르게 가격을 회복하면서 오히려 시장은 어떤 수익성의 측면에서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오히려 수혜를 볼 수도 있다. 중장기적으로 이런 관점들이 나오면서 시장은 의외로 이런 악재가 터진 날 이후에 오히려 관련 수혜주 찾기에 조금 분주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어떤 가스라든가 레지스트 등 이런 감광액들을 생산하고 있는 그런 반도체 부품 소재주들에 대한 또 반등이 상당히 좋았던 하루였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종목들에 대한 좀 더
중기적인 그리고 너무 급한 급등주 이렇게 오는 상한가가 나온 종목도 있었지만은요. 그런 종목들보다는 실질적으로 기술력을 가지고 실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공략한다면 단기적으로도 상당히 그래도 괜찮은 수익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